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8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 5월 한강 이북 11억 9,893만 원, 한강 이남 18억 9,970만 원으로 두 곳의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차는 7억까지 벌어졌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도 2억 9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이 1주택자에게 집중되면서 입지가 뛰어난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의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1,624건 중 2030 세대가 687건을 사들이면서 매입 비중 42.3%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중저가 밀집 단지가 있는 관악, 노원, 성동, 서대문, 성북 등에서 50%가 넘는 비중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8일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올해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가 속한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2,106건으로 평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와 GTX-A 개통 시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한강 이북과 이남의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차이가 7억 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5월보다 무려 2배 이상 확대된 건데요. 전세가 격차도 2억 9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집중돼 있는 만큼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강변을 중심으로 역세권, 또 학세권 등의 입지가 뛰어난 지역의 강세 속에서 양극화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 역시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님, 오늘은 좀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좀 속도 좀 든든하고 좀 즐거운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객분의 좀 운영하시는 또 식당을 가서 좀 갔는데 너무나 반겨주시고 너무나 좋은 음식을 많이 주셔서 맛있게 먹고 오다 보니까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즐거움 중에 하나가 또 먹는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이런 꿀되는 돈 되는 이 부동산 정보까지 제가 힘이 오늘 너무 넘치니까 같이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저와 이 부동산 정보 공유 시간, 이런 투자 공부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님들 활짝 더욱더 웃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저는 좀 힘들었는데 정현우 전문가님이 이렇게 또 힘을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힘이 바짝 나는 것 같네요. 힘차게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2022년 부동산 투자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집값 하락에 대응하는 자세를 주제로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절반이 좀 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요즘 이제 부동산 투자 공부를 부쩍이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이런 좀 집값 하락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많은 분들께서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락이 좀 당장 진행이 되는가 좀 이것도 좀 볼 거고, 더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오늘 시간 우리 시청자님들과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 많습니까? 공사가 막 중단이 된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아주 그냥 뼈골 빠질 때까지 그냥 빚을 내면 뼈골 빠질 때까지 막 빚 갚다가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웃긴 게 또 뭐냐면 이제는 정부 규제를 통해서 빚도 안 내주겠다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이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 상태에서 좀 보셔야 될 포인트가 이 서울 지역이 있고 요 주변에 요 경기도 라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 강남 3구라든가 용산 지역이라든가 좀 신축이 좀 어느 정도 몰려 있고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도 어느 정도 좀 무난하시고, 주변 외곽에 있는 이 수도권 바깥쪽에 있으신 분들도 좀 무난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지방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 걱정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런저런 나오는 얘기적인 부분에서 좀 흐름도 좀 얘기하면서 오늘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은 지방에 뭔가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주택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특히나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서울에서 뭐 마용성이든 강남 3구든 이런 지역이 좀 선방을 하는데, 일단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서울 중에서도 특별한 지역에 있는 거지 전방위적으로 다 많은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이 부분이 서울 안쪽도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들이 있잖아요. 하남, 성남, 뭐 안양, 그리고 뭐 중동, 뭐 김포, 뭐 일산, 이 라인 부분 또한도 역시 과거 대비해서 좀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곽 바깥쪽으로 좀 계신 분들이 요즘 좀 걱정이 좀 많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권 또한도 역시 과거 대비해서 원정 투자 비율이 좀 많이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 기자분들께서 무슨 얘기를 많이 쓰냐. 우리 시청자님들 아셔야 될 건, 기사를 통해서 내가 그걸 무조건 100% 신뢰하시기보다는 좀 뜻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 건수에 대해서 요즘 기자분들이 많이 건드십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미분양이 막 이렇게 막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자분들은 미분양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라고 써요? 미분양의 수억씩 뚝. 6년 6개월 만에 뭐 최저, 살까 말까, 뭐 잠이 못 든다, 최저, 뭐 알고 보니 하락 신호탄인가, 이런 기사거리들을 막 던지신단 말이에요. 누가? 기자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딱 단정은 안 지어. 뭐라고? 떨어집니다, 오릅니다, 단정은 안 지어. 분명히 이런 수치에 의해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떨어진다 라는 뉘앙스로 좀 어그로성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사만 많이 본다고 해서 투자가 잘 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실은 미분양은 늘어났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적인 건 맞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청자님들은 이 미분양 주택수가 전방위적으로 전에 비해서 좀 늘어난 부분에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미분양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이 미분양 물량을 보면
과거에 뭐 13년도, 뭐 14년도 뭐 폭발적으로 상당히 컸던 부분이 있으면 특히 인천 쪽이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 18년도, 19년도가 오게 되면서 이 부산 쪽의 미분양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빨간색. 그 다음 많았던 게 인천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지금서부터 한 4년, 3년 전 시절입니다. 그렇게 먼 시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3년, 4년 전만 해도 부산과 인척의 이런 지역의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쨌든 계속 좀 공급적인 요소가 됐든 대외적인 부분이 됐든 대내외적인 부분에서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또한도 역시 수치가 과거에 13년도, 14년도 때만큼은 미치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못했다는 거고, 아,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미분양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해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셔서 부산에서도 활짝, 서울에서도 활짝, 인천에서도 활짝, 대구에서도 활짝 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큰 광역시 라인이 아니라 안성, 평택, 화성을 보시자고요. 이 지역 또한도 예전서부터 막 미분양 무덤이 뭐 평택이다, 뭐 안성이다, 안성에 왜 투자하냐 이러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 시절을 보니까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시절이 어떠십니까? 바로 16년도, 17년도에 안성, 평택, 화성 지역의 미분양이 어마어마했다. 그중에서 미분양 탑 클래스가 어딥니까? 이 평택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평택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16년도, 17년도에 상담을 해드렸던 분들 또한도 역시 전문가님 어떡해요?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저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왜 사셨지? 근데 이거를 시기를 잘 이겨내고 나서 18년도 말 19년도에도 평택이 미분양은 나왔지만 이때도 우리가 어설픈 기사를 해석을 했을 땐 평택이 미분양이 되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미분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증가폭을 이 부분이랑 동일시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겠지만 과거 대비해서 소소하네. 과거 대비해서 소소하네. 이 정도는 해석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이 모든 걸 알고 오른다 떨어진다를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기사 보고 막 불안해 하셔가지고 떨어지니까 막 팔아야 돼. 떨어지니까 사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미분양이 올라와서 이 안성, 평택, 화성 같은 경우는 16년도, 17년도쯤에서의 이런 미분양이 쌓이든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도 과거 14년도 때 그 정도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고 나서 파시든가 아니면 투자를 닫으시든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대비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미분양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거만큼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 아니시다 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시진 말자. 그래서 서울은 분명 많은 분들이 지금 5월 기준으로 가게 되면 거래 건수가 뭐 약 한 1000건 정도. 근데 작년 2021년 5월 같은 경우는 뭐 한 4,900건?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거래 건수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시장의 향방을 알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눈치 전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눈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탁 떨어진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보합이나 오르거나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들 중에서 오늘 만약 떨어졌을 때 우리가 자세를 배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만 보셔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인지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부동산이 막 오르고 유지가 되고 좀 빠지고 오르고 막 이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이때든 결국은 누가 지금 웃고 있습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지금 웃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하신 분들이 이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것도 잘 알아. 소유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부동산은 우리는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렇든 저렇든 소유하는 게 중요하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프 중에서도 폭발적으로 부동산이 좀 많이 올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인데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부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잘 됐던 그때 그 시절은 뭐냐면 바로 신도시 개발이 좀 많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는 철저하게 무슨 거라고 있어요?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많이 하면서 신도시를 많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재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 그리고 신도시가 많이 생기니까 토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우리가 소액으로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급의 시대고 신도시를 여는 시대니까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통해서 잘 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부동산이 오른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시고 지금은 공급의 시대니까 신도시가 생기니까 부자가 생길 수 있고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에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양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미분양이 있고 한 부분이 있지만 과거랑 비교해서 과거만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 집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집 떨어지면 어떡하지? 정 그렇게 불안하시면 자문을 통해서 또 갈아타기도 알아봐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그리고 기회는 항상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으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셔서 멋진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은 전문가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것만이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해서 그렇다고들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일부분만 보고 공포심 갖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뭔가 좀 더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혹시 어렵다면 정현은 전문가와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현은 전문가 여러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한 유망 지역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내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아니면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의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은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또 면적 등 이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부산 금정구 회동동 네, 443-1번지. 443-1번지. 네. 예. 그 실세가 부산의 부동산에서 자꾸 팔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혹시 그 원인이 뭔지 몰라서 내가 한번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변에서 계속 팔으라고 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요거 지금 토지인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전문가님,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금 금정구 회동동 토지인데 주변에서 팔으라 하시니까 고민이 생기시나 봐요. 자, 이 토지 전망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토지가 전망이 어떨까 저도 궁금한데요. 시청자님 고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토지가 도로 예. 앞에 뭐 이런 하천구역이랑 맞물려 있고 주변에 이렇게 공장이 많아요,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공장이 있으신가요, 건물이? 공장은 오래돼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 임대를 주고 있는데. 예. 예, 공장은 오래됐는데. 그 임대 주고 계시면 건물주시네. 예. 자, 시청자님 주변 상황을 보니까 예. 일단 뭐 간단하게 조언을 드리면 이렇게 또 물가가 있으면 또 좋잖아요, 수영강이. 예. 나오네요, 사비네. 예, 그러죠. 너무 예. 좋죠. 예. 근처에 또 이렇게 산도 있으니까 너무 예. 행복하잖아요. 예.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동네는 변화가 2013년도에 좀 변화가 됐어요. 금사 이 라인이. 예. 이유는 시청자님이 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회동 석대 도시첨단 예. 산업단지가 2013년도에 들어갔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뭐 IT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뭐 전기, 전자 이런 것들이 건너편에 좀 자리가 좀 생기면서 예. 시청자님 동네의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2010년대에 많이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시청자님 뭐 부동산 보유하신 위치 자체가 예. 부산 시내 뭐 한 도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조금 예, 좀 살짝 빠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곳에 변두리에 있는 개발을 하지 않았던 동네 부동산을 이런 산업단지로 집어넣게 되면서 부동산 값이 좀 많이 오른 건 이제 너무 좋은 일이고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서 지금 요즘에 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럼 그 이유를 보아하니까 뭐냐? 예. 오른쪽에 막 난리를 쳐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무엇인지 잘 몰라가지고. 예. 여기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난리를 쳐놨어. 예. 이게 뭐냐면 해운대 수목원이잖아요. 예. 그래도 뭔데, 그래도. 예. 멀지 않아요, 시청자님. 시청자님은 멀게 느끼실 수 있지만 그냥 코앞이야, 코앞.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도심 속에만 있다 보니까 막 지쳐 있어. 그죠? 예. 근데 이런 수목원이 멋진 게 전부 다 개발은 아직 안 됐습니다, 시청자님. 예. 2021년에 일부를 개장을 하고 요 남측까지 해서 2025년까지 개발할 거예요, 시청자님.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서부터 앞으로 3년 동안은 돈이 계속 오른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희한하게 이 주변에 막 사람들이 투자를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흐름이 참 좋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그렇죠. 나는 그쪽에만 투자를 하지 이쪽에는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가 판단을 버리고 자문을 빨리빨리 받으신 분들은 자산을 잘 지키고 투자가 잘 될 수가 있는 거고 자기 혼자 다 판단해서 가만히 있으면 다 팔아버려. 투자도 안 해. 왜? 그럼 저는 잘한택이네. 문의를 잘한택입니까? 네? 어떻게 해요?
저는 문의를 잘 해놓은 택이네, 그러니까. 아, 그쵸. 너무 잘하셨죠. 예. 어떤 분은 또 팔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 예. 팔고 얘기해서 뭐예요? 예, 맞습니다. 화딱지만 하지. 예.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걱정할 일이 없으신 거고, 예, 제가 예. 봤을 때는 내년 추이를 예. 한번 보셔서 가격이 예. 맞으시면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보유하셔도 되고, 예. 근데 내가 또 한 번쯤 옮기고 싶다. 그럼 내년 좀 중순, 하반기 중순 사이에 맞춰서 그때 적정 가격이 맞으면 갈아타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예. 시청자님. 그래서 뭐, 그동안 감사합니다. 너무 뭐, 잘 지키셨고요, 하신 분이 시청자. 더 기분 좋아하신 난 더 기분 좋네요. 너무 기분 좋죠? 예. 저도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예, 시청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키시고 예. 부동산에서 팔으라고 하면 예. 그 내년쯤에 좀 다시 얘기하자고 예.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 예. 배가 고프다고 얘기해요. 예. 그럼 밥 사줄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이 부산 금정구의 이 토지 가지고 주변에서 계속 콕콕콕콕 좀 팔아보시지 않을래요? 이러면서 좀 주변에서 부추기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그거 좀 무시하시고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지금의 이 토지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내년 중순에서 하반기 정도 생각해 보시라라고 이 의견 나왔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예.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집이 없는데요. 네. 지금 완전히 외곽에 살고 있어요. 화성에 살고 있는데 네. 제가 앞으로 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살 집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본 게 그 안산 상록구 사사동의 현대아파트하고 네. 또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하고 두 군데로 봤거든요. 화성 상상읍 장진리요? 예, 장짐리 네. 그 신성 미소지움. 요 아파트 두 개를 지금 고민 중이신 거군요. 예. 근데 어떤 게 좀 앞으로 좀 살아도 부담이 안 가고 참. 조금이라도 더 가치가 있는 집일지 이게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그쵸, 예. 고민이 되죠. 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네.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해보시려고 하시는데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고민 중이시네요. 현재 살고 있는 화성에서 지금 아파트를 살지 아니면 안산 상록구 사사동 현대 아파트로 가볼지 네.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둘 중에서 이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후회가 없을까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느 길이 후회가 더 없을까요? 네, 어느 길이 더 후회가 없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 교수님은 아니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뭐 향남으로 가실지 네. 아니면 아까 얘기한 뭐 사사동 쪽으로 좀 가실지 좀 고민이 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조언을 좀 궁금한 게 좀 제가 몇 개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일단 첫 번째는 시청자님께서 뭐 생애 최초이신지 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청약을 준비하시는 거라든가 뭐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바로 그냥 나는 당장 살고 싶으신 건지 투자하시고 싶으신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시청자님. 앞으로 이제 좀 나이 좀 있고 하니까 오랫동안 살려고 합니다. 좀 어디가 전망이 있고 좀 편히 살 수 있나. 편히 살 수 있는 곳. 예, 교통 요건하고 예. 전망도 앞으로 좀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오르면 좋겠지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알겠습니다. 않으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건 예. 시청자님 좀 자금대를 지금 당장 거주는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예. 그럼 당장 거주를 안 하셔도 되니까 우선 투자 쪽으로 먼저 금액에 맞춰서 제가 좀 가이드를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성 쪽이시니까 요 근처 라인을 좀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 거기가 저 지하철이 뜰펴가지고 예. 교통이 앞으로 좋아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대를 병원-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3억 3억 후반- 정도로요? 네, 3억 후반대로다 보는 3억 정도로. 예, 예. 그러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향남이랑 예. 요 지금 얘기하신 아까 사사동 있죠? 예, 예. 3억 정도시면 여기보다는 좀 더 앞쪽으로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근데 그거 비싸더라고요. 그건 필라밖에 못 가고 생겼어요. 아, 시청자님 이제 모르시니까. 예, 예. 자, 시청자님 보시면 예. 성균관대역 아시죠? 예, 예, 예. 성균관대역복 주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근히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좀 꽤 있거든요, 시청자님. 아,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예. 좀 이 주변에 뭐 얘기를 들으시거나 다른 분들이 네. 얘기를 하시거나 시청자님이 좀 알아보시는 그런 쪽으로만 네.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앞으로 향남은 뭐 철도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좋긴 좋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내 자산이 더 이제 늘어나시기 위해서는 더 네. 좋은 일이 발생하기 위한 좀 개발이 좀 돼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여기 생기니까 좋다라는 시절은 좀 지났어요, 시청자님. 예. 경쟁력이 생기려면은 그 주변에 좀 핫플레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균관대역 주변 좀 괜찮다고 우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3억 정도시면 요 네. 군포 3번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예. 3번도 1990년대 뭐 초반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네. 꽤 있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그 앞으로 좀 개발 여지라든가 예. GTX가 또 금정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90년대 초반 물건들도 괜찮다, 시청자님.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뭐 사사동 같은 경우는 어떤 연유로 시청자님께서 여기를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예, 지금 사사동 같은 경우는 동네가 개발이 네. 크게 안 돼 있어요, 시청자님. 아, 예, 그렇더라고요. 그 현대 예. 아파트 몇 개 없더라고요. 그냥 뭐 없어, 그냥. 예, 예, 예. 맞아요. 아파트가 현대라든가 주변에 황제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건 저 얘기 들었는데 그 옆에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동네는 황제랑 현대밖에 없어, 아파트가. 아,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는 뭐냐? 의왕역 아시죠? 예, 예, 예. 예. 왕송 호수도 아실 거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역도 아실 거고, 예, 예. 그러면서 금강 펜터리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잘 몰라봤어요. 아, 그럼 요 위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동네가 이제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인데, 예. 작년에 3차 신규 택지 공급으로 좀 발표가 난 게 있어요, 시청자님. 아, 그럼 신규 택지가 공급이 발표가 나게 되면 이제 땅 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토지 투자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죠? 안 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엄청 여기서 개발이 돼버리니까 막 부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또 신축을 사요, 시청자님. 예. 근데 시청자님이 얘기한 현대는 신축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또 개발을 할 것도 아니고,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시청자님. 예. 그래서 기왕이라고 한다면 이런 성균관대라든가 3번 쪽으로 좀 나오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성균관대도 그렇고 요 3번도 그렇고 GTX 라인 호재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시청자님이 처음 해보셨던 사사동 쪽은 예. 철도가 좀 멀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없더라고요, 거기. 나쁜 건 아닌데 미래 가치가 있는 걸 보고자 하신다면 항상 부동산은 위치입니다, 위치. 예, 예. 근데 대부분 지도를 못 보니까 위치를 못 봐요. 예, 예. 그럼 내려올게요, 또. 내려오면 또 향남도. 역은 생기는데 예, 예. 뭐 서울에 있는 뭐 지하철 뭐 2호선처럼 뭐 3분마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도 주택을 해서 투자를 해서 잘 되신 게 아니라 이 동네도 새로운 철도가 들어가고 개발을 하니까 요 주변에
요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있죠? 예, 예. 토지가 있으신 분들이 잘 되신 거지. 아. 그리고 여기가 또 자리를 잡으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청자님. 예. 나쁜 건 분명히 아닌데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 이렇게 개발이 되는 곳은 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시청자님은 예. 주택을 원하시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해드린 그 라인 예. 부근에서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3억이면 분당도 가요, 시청자님. 아. 근데 문제는 분당에서 역 앞쪽이 아니라 좀 뒤쪽이니까 문제겠죠? 예. 그래서 좀 뒤쪽이 좀 그렇다고 한다면 역 그래도 근처에서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3번이라든가 성대 주변도 괜찮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럼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제가 따로 한번 연락드려서 집어드릴 테니까 예. 요거 좀 참고하셔서 저는 분명 조언 드렸습니다. 요것보다는 예, 예, 예. 요게 좀 나으신 것 같다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따로 연락 한 번 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셨던 선택지들은 그냥 조금 살기 편한 곳, 내가 좀 익숙한 곳, 이런 곳들을 고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살기도 좋고 또 미래 가치까지 고려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성균관대역 주변이나 3본 이렇게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또 연결되어 있어서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연락줘서.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예. 혹시 지금 TV 같이 켜놓고 계실까요? 예, 요거 소리를 줄여주시고 지금 저랑 소리 전화로. 완전히 줄였는데요. 네. 자, 이게 소리가 같이 들어가면서 지금 좀 잡음이 생긴 것 같아요. TV 소리는 네. 완전히 좀 줄여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완전히 껐어요, 소리.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서대문구 부가연동 814번지 네. 상가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한 4년 전부터 팔려고 했던 옆에 부동산이 이번에 갑자기 팔리고, 또, 우리 건물도 팔아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무슨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은 그냥 기부 체납한다, 어쩐다 막 그러면서 팔아라고 그래요. 지금 주변에서 팔아라 하는데 뭐 네. 확실한 개발 호재 있다는 얘기는 못 들으신 상황이신가 네. 봐요. 네. 그래서 이거 좀 팔라고 하는데 요 말 들어도 되나 궁금해지시는 네.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서울 부가연동입니다. 주변이 좀 팔리고 이러면서 또 주변이 또 문제예요. 팔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자, 서울 부가연동에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자, 지금 이 상가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부가연이 엄청나게 난리인데 우리 시청자님 팔으라고 자꾸 연락 온다고요?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님. 예, 어떤 일. 내 손에 들어온 걸 다른 사람들이 막 가지고 싶어해. 야, 이거 참 네. 행복한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예. 그래서 오늘 또한도 역시 제가 북창동 아시죠? 예, 북창동에 또 맛있는 게 많잖아요. 예. 네, 북창동에서 맛있는 거 먹고 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도 여의도에서 여기 거쳐갔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거 육교 밑에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시청자님. 이거. 예. 그래서 지도만 이렇게 한번 쫙 클릭을 하면 이거 부가연 재정비구나. 예. 이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시청자님 부동산 자체가 도로가 바로 앞에 있으시잖아요, 이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해요, 시청자님, 귀해.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상승 여지가 안 봐도 가격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으시고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건 어떤 개발 계획 같은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재정비해가지고 선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지금은 나머지는 좀 더 이제 오밀조밀하게 좀 만들어 나가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만 하더라도 평당 한 6천 이상 가거든요. 시세보다 더 준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시청자님은 지금 솔직한 심정이 어떠세요? 막 흥분되고 그냥 막 떨려요? 막? 아니요. 팔 생각도 없는데. 아, 팔 생각이 없으셔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 요거는 지금 연말쯤 한번 가시고서 가격을 좀 다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지금은 좀 섣부르다. 예.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파신 분들이 제가 그렇게 팔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세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나. 다 파신 분들 많아요, 시청자님. 예. 세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동산을 팔아야 될까요? 안 팔아야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결국 부동산 팔게 돼 있다니까요.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고. 근데 막 갑자기 막 3억, 5억 더 올라버리면 화가 나죠, 시청자님?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고 연말 상황 보시고 사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림도 그렇고 충현도 그렇고 요 주변 라인들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큰 투자를 많이 해요. 대출 받아서. 그 기부 체납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 기부 체납이라는 건 국가에다가 이렇게 좀 주고 이렇게 좀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기부 체납한다고 그러면서 팔아라고. 아,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개발이 뭐 국가랑 뭐 이해상충이 좀 잘 돼서 좀 빨리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청자님. 예. 어려운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하면 그냥 안 파시면 되는 거고, 시청자님. 즉, 제 조언의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더 오르시기 충분한 여건이시니까 크게 걱정 고민하시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분께서 상대방분이 뭐 얘기를 하셨다며요, 시청자님.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얘기하고 좀 들어보고 나서 구체적인 좀 대답이라든가 그런 건 마저 좀 얘기를 해드리겠고, 오늘도 이대랑 아연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시청자님. 그 옛날에 이대랑 옛날에 아연 요 라인이 아니고 지금 완전 다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잘 보유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만약 팔고 싶다라도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끌고 가심이 맞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파시기보다 즐겁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얘기들은 제가 따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즐겁게 신나게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상담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상가 제대로 잘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나 주변에서 찔러본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시면 좀 아까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충분히 좀 더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어서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두 개인데,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전망을 좀 알고 싶고, 하나는 이번에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궁금해서요. 자, 우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들을 수는 없을 것도 지금 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선 전망이 궁금한 아파트부터 여쭤볼게요. 어디 아파트 궁금하신 거예요? 충북 진천군 연미로 125번지요. 충북 진천군 연미로 연미동. 연미로 네, 연미로 125번지. 125번지. 네. 요 아파트 전망이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자, 우선 요것부터 한번 그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충북입니다. 전문가님. 충북 진천군 이 연미로의 125번지 아파트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우선 요 질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진천군에 아주 행복한 좀 개발이 일어났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자, 그러면 여기를 좀 투자 목적으로 좀 가신 건가요? 아니면 좀 거주 목적으로 가신 건가요, 시청자님?
둘 다요. 아, 둘 다.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군에 뭐 이런 CGV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가스,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뭐 리슈빌, 뭐 우미린, 건영, 영무예담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좀 좋은 일들이 좀 벌어졌고요. 일단 현 상황에서 좀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진천군의 인구가 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개발할 때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개발하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법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치적인 부분에서 뭐 폭발적 상승보다는 뭐 사분사분하게 좀 조금씩 좀 오르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리시빌 같은 경우는 뭐 29평이 뭐 3, 4억 정도, 그리고 33평이 한 4억, 뭐 4억 5천 사이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 중심권에 있는 부동산이 뭐 무너지지 않는 이상 현 상태에서 좀 사분사분 좀 오르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 좋은 소스는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주변에 산업단지가 지금 계속 많이 개발이 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들어오면 뭐 서울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도시가 생긴 부분이 이 혁신도시 안쪽이시다 보니까 그 수요 때문에 지금 사분사분 좀 오르는 형태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성본산단 아세요? 네. 네, 성본산단이라든가 뭐 금왕테크노라든가 뭐 꽃동네 요 IC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테크노밸리랑 성본산업단지 이 안쪽도 뭐 푸르지오가 좀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푸르지오 정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좀 좋은 거고 이 아이가 이 동네에서 이제 중심권이시니까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답답하실 거고요, 시청자님. 네. 현 상황에서 좀 사분사분 오르는 느낌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가 답답할 것 같다면 한 번쯤 뭐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겠죠? 네. 그건 주택이 이쪽에 2개 있으신 건가요? 네. 그쪽을 하나 처분하고 이제 음성 기업 도시로 들어갈까 생각이 들어서. 아,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신데 처분하시더라도 어떤 곳에 결국은 투자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투자는 잘 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금액에 맞춰서 좀 다른 곳으로 제가 추천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사분사분 오르는 부분에서 안정감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도와드리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마지막까지 또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의 주셨던 충북 진천군 이 충북혁신 리슈빌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씩 오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미 좀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고민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현훈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는데요.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도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1 무료 상담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 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